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올해에도 입시 만담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근데 입시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미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에서 사실 큰 틀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 영상들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올해 뭔가 바뀐 게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말씀드릴 게 있으면 이렇게 또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에도 돌아왔습니다. 2025년 입시 만담, 오늘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을 시작으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지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질문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둘 다 학생부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학생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두 전형은 완전히 다른 전형입니다. 전형 이름 그대로 하나는 학생부 교과를 평가하는 전형이고 하나는 학생부를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를 하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를 평가한다는 것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전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를 하는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보고 평가하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것을 보는지, 그 다음에 그 본 것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가 각각 다른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량평가란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3등급이면 몇 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취에 따라서 배점이 정해져 있는 거를 정량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객관적으로 부여되고 수치화된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 정량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정성평가는 기계적으로 점수를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정성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단순 숫자뿐 아니라 수치화되지 않은 기록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정량평가를 많이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성평가를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같은 학생부를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전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과 성취가 우하향인데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량평가를 하는 전형으로서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들은 과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각 개별 과목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산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과목 성취를 반영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그런 전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3학년 때에 더 비중을 둔다라거나 아니면 3학년 때 비중을 적게 반영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산출식이 설정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학년별 비중도 그러면 반영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 비중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1학년에 들은 과목이건 3학년에 들은 과목이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학의 산출식에는 이수 단위에 따른 산출 점수의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단위가 큰 과목을 더 크게 반영하고 이수 단위가 작은 과목은 더 적게 반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정량평가를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물리2를 이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대학을 입학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정성평가를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목의 수치화된 성취와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만 봅니다. 즉 여러분의 등급과 수능 최저 충족 여부, 이 두 가지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을 이수했던지 간에 수치화된 성취와 수능 최저 충족 여부만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두 전형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자신에 맞는 전형에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교과 전형에서는 이수하지 못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교과 정성평가 10%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올해부터 교과 정성평가를 저희가 교과 전형에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 그 설명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향력을 최소화할 생각이고요. 이 10%가 정량평가 90%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거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다르게 학생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 즉 교과 영역만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지원학과의 핵심 과목의 이수 여부와 성취를 평가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대에서는 수학, 그 중에서도 미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성취와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수학의 성취가 미흡하거나 미적분을 이수하지 않았으면 이 10% 정성평가에서는 좋지 않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0%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생각이거든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너무 크게 영향력이나 변별력을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더라도 90%의 정량평가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전 과목 등급을 반영하나요? 네,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합니다. 다만 등급이 있는 과목은 등급에 각각 배점이 있거든요. 그 배점대로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 과목 A의 같은 경우는 100점, 그 다음에 B는 97점, C는 90점으로 반영을 할 거고요. 등급이 있는 과목은 80%, 그 다음에 성취도가 있는 과목은 10% 이렇게 반영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수 단위를 적용해서요,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 점수가 대체 몇 점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 팍 홈페이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성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성적 산출식은 수시 모집 요강 뒷페이지에 보시면 산출하는 식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수 단위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성적 산출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저 학생부 성적 산출, 저기서 자신의 1000점 만점이 몇 점인지를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학생부 교과 얘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따로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성적이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산출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사람이 보고 평가를 하는 거고, 교과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량평가를 하는 전형으로서 각 등급과 성취도를 반영해서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나요? 우리 대학은 참고로 인문 논술이 없습니다. 자연계 논술만 하고 있고요. 그 자연계 논술에서도 특히 수학 수리 논술만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논술 전형은 수학을 잘 푸는 학생, 수학의 능력이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전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느냐, 수학 4문제를 2시간 동안 푸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학 고사의 출제 범위는 어디냐,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이라면 어디서든지 다 나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나는 자연계라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지 않았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이라면 뭐든지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2026학년도에 논술 비중을 80%로 늘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논술고사를 얼마나 잘 보느냐, 이 논술 점수에 따라서 합불이 갈리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형 취지에 맞게 논술의 점수가 좀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논술 점수를 70%에서 80%로 올렸습니다. 대부분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논술 100%를 하고 수능 최저를 거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 학생부 교과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논술의 영향력을 좀 키우고자 논술 비중을 80%로 늘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논술 전형에서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의 20%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학생부 교과도요, 앞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정량 평가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과의 등급에 따라서 수치화해서 점수가 200점 만점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산출은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보셨던 학생부 성적 산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 노력.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학생부 교과의 20%의 그 산출식이 생각보다는 꽤 한 등급마다의 간격이 좀 있어서요. 생각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이 우리 대학이 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논술 그 700점 만점에 작년에 합격자 평균이 550점 정도 됐거든요. 즉, 한 문제 정도는 합격생들도 다 틀리고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술을 잘 보시게 되면은 학생부 교과에서의 영향력을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대학교는 사실 뭐 논술 가이드북이나 이런 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기출문제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출문제를 한 번씩 꼭 다 풀어보시고요. 수학 문제니까 정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풀이 과정과 정답 같은 것도 다 같이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내가 논술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올해에는 80%로 논술의 영향력이 더 커졌으니까 이 논술의 점수 여부가 결국엔 합불의 영향력이 되게 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저희가 모의 논술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모의 논술 또한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대학에서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그런 걸 좀 가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뭐 좀 뻔한 영상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형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었는가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전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결정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까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다음번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